뭐 그 한동훈 조국 사이에 좀 개똥 대첩이 벌어졌어요. 예, 서로 뭐 개똥 같은 소리다 그러면서 거의 막말을 하는 수준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설전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설전인데 민주당의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게 별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냥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말싸움 하나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둘이 왜 싸우는 건지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동훈하고 어, 한동훈하고 예, 여기 있네요. 한동훈하고 조국이 왜 싸우고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쯤 윤 총장이 윤건영 국정기획실장 등의 주선으로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 겁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후 조 후보자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동원하면서 다시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호칭도 뗀 채 한동훈 어디서 주워들은 개똥 같은 소리냐며 부활을 뜻하는 기소거까지 섞어가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도 조국 참 시끄럽네요 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고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가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대표 일가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이후 나란히 정치권에 입성한 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국하고 한동훈이 왜 싸우고 있는지 요 간단하게 뉴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이제 발단이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한동훈이 지금 이제 궁지에 몰려 있죠. 지금 징계 한동훈 그 패밀리 일가가 윤석열을 비난하는 이런 이제 그 여론 공작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징계를 하겠다. 징계가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이제 출마를 못 하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은 이제 뭐 지자체장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한동훈이 아마 노리고 있는 거는 그 전재수 장관 지역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쨌건 뭐 PK 지역에서 지지를 받아야 국민의힘에서도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재수 장관이 이제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 지역구가 이제 전재수 장관 아니면 지금 뭐 사실 이기기가 힘든 지역구다. 라는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전재수 장관도 뭐 여러 차례 낙선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이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해서 여의도에 이제 입성을 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기반을 한번 다져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의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장동혁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장동혁이 한동훈이 뭐 보궐선거를 나가게 보궐선거는 이제 대부분의 정당에서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장동혁이 뭐 한동훈을 보궐선거에 꽂아줄 가능성이 뭐 그닥 높지는 않다. 그러려면 이제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한동훈을 공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당권 게시판에 여론 공작을 했던 이것을 끌고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한동훈이는 이번에도 공천을 못 받으면 뭐 다음 총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원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로 발돋움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형국이 됐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이 뭐 당내에 한동훈계가 뭐 많지도 않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2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훈계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 가지고는 뭐 장동혁을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언론에 지금 출연을 해가지고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이. 그래서 본인이 당내
계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어떻게건 장동혁을 한번 들러 엎어 보겠다. 라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김문수랑도 손을 잡았어요. 김문수랑 손을 잡고 여차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뭐 이런 이제 야심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에 지금 한동훈이 인터뷰만 해준다고 하면 모든 언론에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어요. 그 이슈 전파사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박찬대 의원도 나오고 그 이건태, 유동철 후보도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에 출연을 했는데, 요즘 이슈 전파사가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업어 키웠는데 이슈 전파사는 지금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한동훈이 그 이슈 전파사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에 거기는 거의 뭐 친명 분위기인데 거기까지 한동훈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이 나를 업어 키웠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개똥 같은 소리다. 개똥 같은 소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국이 인용을 한 거예요. 한동훈이를 까면서 개똥 같은 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한동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돌려준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인터뷰 내용에 친문들이 발끈할 내용이 있어요. 친문들이 발끈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 뭐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고, 자, 요 얘기입니다. 2019년 8월부터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 한동훈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조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당시 윤석열 당시 총장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문재인은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 반야성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총장 계속했잖아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쯤 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쯤에 윤석열이 윤건영 국정기획실장 등의 주선으로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윤건영 이름이 나와가지고 윤건영도 발끈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서초동에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윤석열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이 독대를 했다. 그런데 자, 뭐 만날 수는 있습니다. 예, 뭐 그만해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이. 제가 알기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조국을 자르겠다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조 후보자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동원하면서 다시 뒤집혔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대신 저쪽은 저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윤건영 의원은 자신들과 관련한 한 대표의 언급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국하고 윤건영이 발끈을 한 거죠. 발끈을 했고, 자, 한동훈은 조국은 한동훈이 개똥 같은 소리를 했다. 상당히 원색적인, 공당에 이 12석이나 있는 제3당의 대표의 입에서 물론 한동훈이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개똥 같은 소리다, 뭐 윤석열의 꼬봉이다, 이런 원색적인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은 좀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제가 볼 땐? 엄청 화를 내. 뭐 윤건영 의원도 그렇습니다. 엄청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조국 참 시끄럽다. 예, 그러면서 뭐 조국 대표도 아니고 서로 이제 막말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한동훈 씨도 아니고 한동훈 개똥 같은 소리다. 야 조국 참 시끄럽다. 예, 이러면서 이게 학교 선후배인데 서울대 법대 선후배잖아요. 예, 광운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동훈이는 진짜 가발 벗겨집니다. 예? 만약에 광운대에서 뭐 이 후배가 선배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고 대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그럼 동훈이는 바로 그냥 가발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서울대는 아래 위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예? 같은 법대 선후배들끼리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것도 그냥 막말을 하면서 한 사람은 어쨌건 집권 여당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도 하고 잠깐이지만 민정수석도 하고 지금 제3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 막말하고 싸우면 돼요. 예? 저게 뭐 유튜버들끼리 막 목발 들고 싸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네. 예? 사이버 용팔이 얘기를 어제 잠깐 했는데 사이버 용팔이가 아니라 전부 여의도 용팔이들 아닙니까? 예? 수준 떨어지게 질 떨어지게. 서울대 가봐야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들 애들 열심히 공부 가리키지 마요. 예, 서울대 가면 뭐 저거 뭡니까 수준이 저게.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서울대 법대면은 그래도 저 당시에는 최고 학벌이 지금이야 이제 의대가 최고지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 의대보다는 법대였지. 법대 가면은 이제 최고 학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예? 근데 한 명은 빨간 찐따, 한 명은 파란 찐따. 파란 찐따는 아니구나, 그죠? 민주당은 아니니까. 예, 한 명은 하여튼 보수 찐따, 예? 한 명은 진보 찐따. 이거 서울대 법대끼리 나눠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뭐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아유 저는 서울대 근처에도 못 가게 관악구에는 애들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근데 그거잖아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 이게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조국이나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 에? 사실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독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느냐? 윤석열한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에? 윤석열한테 직접 들은 얘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조국하고 윤건영은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 지금에 와서 이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죠? 한동훈이 문재인이 조국을 자르려고 했어. 윤석열한테 조국 지명을 철회하겠다라고 윤석열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조국과 윤건영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이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정치적 이익이 있나요? 그냥 조국이 얄미워가지고 조국 엿먹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이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국하고 윤건영이 발끈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면은 가장 발끈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요거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겠다.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가장 발끈을 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러잖아. 문재인이 윤석열하고 짜고 조국을 날리려고 했어? 이런 얘기인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화가 나야 될 사람은 문재인이잖아. 근데 문재인은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조국이나 윤건영, 윤건영 여기 보면 이제 윤건영의 주선으로 청와대를 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건 모르겠어요. 예. 이 윤건영은 뭐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죠. 그죠? 나는 그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주선한 게 아닌데라고 한다라면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이어도 본인이 마치 이 상황은 이런 거잖아. 윤건영이
방자짓을 한 거예요. 윤석열과 문재인 사이에서 윤건영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조국을 날려버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건영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난처해지는 거지. 그래서 윤건영은 발끈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조국은 왜 발끈하죠, 이거에? 조국은 발끈할 상황도 아니고 이게 본인이 아는 얘기도 아니에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거는 알 수 없는 얘기잖아. 예? 윤건영은 알 수 있어요. 윤건영은 알 수 있지만 조국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알 수 없는 입장이야. 그런데 왜 조국이 발끈합니까? 그리고 아까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동훈이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해서 한동훈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냥 조국이 미워가지고 조국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약 올리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응?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한동훈이 왜 거짓말을 해요, 이걸? 그렇다면 당시에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죠. 그죠?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어. 문재인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안 됐는데 한동훈한테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지. 그렇다면은 그건 한동훈 잘못이 아니잖아. 윤석열 잘못인 거지. 그리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문재인하고 윤석열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하고 윤석열만 아는 얘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제3자가. 한동훈도 전에 들은 얘기고 조국은 모르는 얘기고 윤건영이 그 당시에 뭐 윤석열과 문재인의 면담 당시에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윤석열이 뭐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문재인과 독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 그동안 계속.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독대를 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윤석열이는 당시 조국 사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윤석열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문재인이 나에게 동의를 했다. 그리고 김건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최재형 목사하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땐가 이명수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땐가 뭐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아니 문재인이 나를 윤 총장을 밀어줬는데 우리는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당시에 나온 얘기도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이해찬 대표였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긴 했지만은 조국을 강력하게 밀었던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 민주당이었다.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정황을 놓고 보면 저는 한동훈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참 오래된 글이긴 한데 자, 한동훈의 주장이 단지 그냥 제 정황상 추측으로 제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언도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보시죠. 이게 과거에 제가 굿모닝 충청에 이게 2022년 7월에 제가 기고했던 글이에요. 최한욱의 직설이라고 굿모닝 충청에 제가 한 뭐 1년 정도 요즘에는 뭐 SNS에 제가 글을 잘 안 쓰는데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뭐 한 2, 3년 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글로도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쓰는 글이 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최한욱의 직설이라는 이제 칼럼을 하나 연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연재됐던 이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미친 정무 감각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자, 이게 무슨 글이냐면은 이게 대선 직후에,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달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SBS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진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돼서 SBS와 인터뷰를 합니다. 임종석이.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때부터 이 조국을 그 사퇴시킨 게 문재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구체적으로 갖게 된 때예요. 자, 임종석이 SBS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나로서는 이런 이유로 당신 임명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조국 임명에 임종석은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가 중요합니다.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당신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즉 이해찬 대표가 당시에 조국을 강력히 밀었기 때문에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시키기 싫었는데 시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당과 대통령의 입장이 같았으면, 당과 대통령의 입장이 같았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임종석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시킬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서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못해서. 그리고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한동훈이 윤석열과 문재인이 당시 독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은 하기 싫은데, 즉 지명을 철회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의 입장, 이해찬 대표가 강력히 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저게 윤석열과 누굽니까, 저기 한동훈의 주장이 사실에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저는 느낀 게 뭐냐 하면, 윤석열과 문재인이 독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요청을 해가지고 문재인이 조국 지명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임종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종석은 임종석 본인이 조국 임명을 반대를 했고 대통령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켰다. 이거는 한동훈의 지금 증언하고 인터뷰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문재인도 조국 임명을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 때문에 지명 철회를 못하니까 이제 방법은 수석님이 그만두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멈춰야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국민들이 또 좋은 사람 잃었다고 애석해야 할 거다. 바보 노무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울지마 조국 부대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게 SBS 인터뷰 내용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임종석이 조국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조국과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국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의 임종석의 저런 증언을 토대로 보면은 한동훈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동훈의 말이 틀린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근데 왜 발끈하고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끈할 일이 아닌 거지. 그게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확인이 된 거다. 윤석열하고 문재인이
조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거고, 지명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끝까지 가자라고 반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고, 조국은 검찰개혁을 완수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사표를 낸 거고, 이게 조국 사태의 핵심적인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만삼님, 까왕님 옛날부터 정규제, 조갑제, 김진과 같은 레벨로 여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글을 좀 더 잘 쓰는데 요즘 뭐 글쓰기가 귀찮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 얘기 하나 틀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조국을 날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국을 날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 뭐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할 수 있지. 당시에 원체 시끄러웠고 결국은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지만 조국이 100% 결백한 상황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철회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전수 장관도 뭐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지만 의혹이 나오니까 본인이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에서 수리를 했잖아.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재인이 조국을 뭐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거지.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1호부터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근데 문재인은 지금도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안 하고 있어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야. 본인이 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조국을 사퇴시킨 게 정치적으로 옳았느냐 그르냐의 문제를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진보 유권자들이 촛불 시민들이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을 때 조국을 날려버린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이잖아요. 백두사님 등잔 밑이 어두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이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 숨기고 문바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금기처럼 지금 신성 불가침의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어. 문재인이 뭔데? 그리고 이거는 저는 유권자들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문재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털레반들, 털봉자들, 자기 지지자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제가 그래 조국을 찐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쪼다, 찐따, 쫄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지가 이게 지금 본인이 화낼 일입니까? 이게 한동훈이한테 화낼 일이에요? 조국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즉 정경심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 가족을 멸문지화의 길로 이끈 사람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일조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도 윤석열하고 같이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하고 붙어가지고 정치하겠다고 자기 마누라 감옥에 쳐넣은 사람하고 손잡고 양산 가가지고 막걸리 처마시면서 같이 정치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다닙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저는 응원한 사람이에요.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억울한 게 있으면은 정치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친문하고 손절해라.
조국 일가를 멸문지하의 길로 이끈 게 윤석열입니까? 아니 윤석열이를 잘랐으면은 본인이 그렇게까지 당했겠어? 근데 끝까지 안 자르고 자기 집안이 난도질 당하게 놔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문재인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 자기 집안을 완전히 파멸로 이끈 사람하고 손을 잡고 정치를 한다라는 게, 뭐 제가 아까 정치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여의도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배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문재인하고 손을 잡습니까? 김어준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요? 김어준이 정경심이 구속될 때 그 뉴스공장에서 낄낄대면서 방송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 끝까지 윤석열 싸고 돌았던 게 김어준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등 돌렸을 때도 윤석열 싸고 돌았던 게 김어준입니다. 그런 놈들하고 붙어가지고 정치를 한다라는 게, 저는 무슨 정치, 그게 무슨 역사적 대의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부끄럽다는 거야.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정치인의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서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거야. 남자로서 부끄러운 거야. 그런 정치를 하는 쪼다를 어떻게 밉니까? 그러니까 제가 족바들이 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바들은 털바들이나 족바들이나 문바들이나 참 생각이 모자라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모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윤건영이나 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조국 사태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 처음으로 지금 한동훈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네. 그런데 한동훈이 새끼가 무슨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이게 왜 개똥 같은 소리야? 이미 임종석이도 애들러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개똥 같은 소리면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하세요.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시라고. 한동훈이 한 얘기가 개똥 같은 소리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왜 윤석열하고 한동훈, 김건희 입에서 저런 얘기가 왜 반복해서 나와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본인이 정확히 규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입 싹 다물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 문제도 그렇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책에다가 그것도 애둘러가지고 써서 그나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게 된 거지. 문재인은 추미애를 사퇴시킨 그 배경에 대해, 경질이죠. 사실상의 경질한 그 배경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해명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을 자른 게 아니라 조국을 자른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이래 단 한마디라도 해명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를 자른 이유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지금 해명한 게 있냐고.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재인의 그런 판단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한 거야. 왜 문재인은 윤석열을 끝까지 싸고 돌았는지, 사실상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우도록 왜 문재인은 만들어준 건지 아직도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잖아. 그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욕 한번 하면은 끝나는 일입니까? 자, 오랜만에 뭐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개똥 대첩을 하고 있어서 옛날 얘기를 잠시 꺼내봤습니다.